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인데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2025년 1월 1일 오늘은 새로운 다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을 이렇게 감사하게 특별하게 의미 있게 보내는 청년이 있습니다. 2018년에 탈북한 맹효심 씨 가족은 아버지가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를 업고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까지 목숨을 건 탈출을 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머니를 비하하고 억울한 일까지 당하고 나서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처음 휠체어를 타고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북한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맹효심 씨 지금 만나봅니다. On June 27th, 2018, my family defected from North Korea. 2018년 6월 28일 탈북하여 한국에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걷질 못합니다. 탈출할 때 아버지는 북한에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중국, 베트남, 라오스에 산을 넘고 배를 타고 태국으로 갔습니다. And finally, we were flown to South Korea.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영어로 탈북 경험과 북한 장애인 인권 실태를 연설하고 있는 이분, 북한 장애인 인권 활동가 맹효심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네. 굉장히 애띤 모습의 지금 대학생입니다. 그렇죠? 네. 몇 학년이시죠? 저 지금 4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되셨어요. 네네. 방금 들은 이 연설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을 하세요? 네. 워싱턴 DC에 갔을 때 제가 한 연설인데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은 감격이 막 차오르네요. 왜냐면은 그 당시가 국무부에 가서 한 거거든요. 미국 국무부.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대부분의 그 국무부에서 일하시는 각계각층의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네네. 북한 상황을 알릴 때 되게 좋았던 그런 기회였거든요. 네, 2023년 7월에 지금 연설이었는데 어떤 내용을 연설하신 거예요? 네, 일단 저희 어머니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전반적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장애를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북한의 장애인 인권 그 상황을 제가 알린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그 북한에도 장애인 보호법이 있다고 그러긴 하던데요. 네.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와서 북한 장애인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네네. 북한에 있을 땐 그런 법조차 있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민들은 아예 모르는군요. 네, 아예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대외 선전용으로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당시에 어떻습니까? 미국의 정치인이라든가 학자분들이 네. 우리 맹효심 씨 얘기를 듣고 반응이 어땠는지요? 왜냐면은 그 대부분 충격적인 얼굴이었는데요. 네. 왜냐면은 보시면은 그분들이 대부분 북한에서도 정부에서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현 상황과 제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아. 정부가 이렇게 북한 정부가 얼마나 장애인 위해서 엄청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네네. 제가 상황을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보고 내용과는 완전 동떨어지니까. 네, 완전 동떨어진. 물론 어머니를 통해서 네네. 어떤 북한 장애인의 어떤 인권 같은 거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북한에 있을 때 평양 여행 가서도 또 네. 본 내용을 말씀하셨다면서요. 네, 왜냐면 네. 제가 연설한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이 저희가 부류가 두 부류로 나뉘고 있거든요. 네. 태어나서 갖는 장애인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북한엔 군대를 가거든요. 네. 군대에 갔다가 다치면은 그분들을 영예군이라고 불러요. 영예 군인.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다리가 다친 어렸을 때 병을 걸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영예군인 분들은
군대에 나가서 다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나라에서 뭐 집도 주고 쌀도 주고 엄청 이렇게 잘해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해준 게 진짜 없어요. 그분들도 평양에 갈 때 봐왔는데 나무 지팡이를 짚고 물건을 팔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북한 정부에서 주는 게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달리는 기차 내 그런 기차 안에서 이렇게 물건을 팔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기차에 사는 거죠. 타가지고 물건을 네. 팔고 그러니까 따로 연금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데 전혀 혜택이 네,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다가 다친 경우인데도 그렇죠. 그런 혜택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 미 국무부 연설할 때 미국에 처음 가신 거죠. 네, 그때가 제 처음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그 정치인들 대단한 분들 앞에서 연설하는데 많이 떨리지 않았어요? 일단은 솔직히 영어가 저의 첫 번째 영어 언어가 아니잖아요. 예. 이게 저의 두 번째 뭐 언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게. 영어를 어. 대답하고 이렇게 질문도 할 때 어떻게 대답할 진짜 떨리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그래도 굉장히 차분하게 잘하시던데 영어는 언제 배우셨어요? 여기 한국에 와서 배우셨어요? 아니면 북한에 있을 때 좀 배우셨어요? 북한에 있을 때도 조금 배우긴 했어요. 네네. 왜냐면은 그 북한에서도 영어를 체계를 또 교육 체제에 들어가거든요. 체제 안에. 거기는 뭐 4학년 때부터 배워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그래요? 네, 근데 북한은 영국식으로 배워주고 있습니다. 발음이라든가 이런 네. 좀 다르겠네요. 예. 미국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역사를 배우면서 미국에서 좀 더 다른 경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네네. 그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무료 영어 교육을 네. 해주는 곳이 거기서 또 굉장히 열심히 배우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배우긴 했지만은 제가 한국에 와서 영어를 중심적으로 배웠는데요. 네. FESI라는 단체인데요. Freedom Speaker International이라는 단체거든요. 비영리 단체인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서 두 대표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미국 분이고 한 분은 한국 분이거든요. 예. 이분들이 또 북한 탈북민을 위해서 영어 교육을 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또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잘 가르쳐 주시나 봐요. 네, 우리 막 열심히, 네. 뭐 유치원 때부터 한국에서 영어 교육하는데. 네. 이 경험을 또 토대로 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네. 국제인권단체가 개최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 여기에도 참석을 하셨어요. 예. 여기서도 또 북한의 인권 현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나요?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네, 여기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장애인에서 그 삶을 진짜 겪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서 어떻게 장애인을 살아가는지 진짜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의 장애인 인권이 엄청 열악해요. 네. 장애인을 부르는 그 단어조차 진짜 뭐라고 부르나요? 불구나 네. 아니면은 병신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저는 이 단어가 정말 싫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눈가가 빨개져서 엄마 생각이 났나 네, 봐요. 그 단어를 들으면은 그때로 제가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해상을 하면은 진짜 마음이 좀 아파요. 저희 어머니를 부를 때 사람들이 뭐 효시민이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존칭을 뭐 불구의 딸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 불구 있잖아, 병신 있잖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너무 상처가 많이 됐겠어요. 네, 저에게는 그게 단어가 정말 상처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가 불편하셨어요? 다리가 불편하신데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그 북한에 휠체어가 없다면서요? 네, 북한에 휠체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그 여기 와서 휠체어를 처음 구경하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 경험하고 처음으로 지금 장애인이라서 어머니는 지금 휠체어 타고 어디든 다니고 계시는데요. 북한에서는 휠체어를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에 휠체어 딱 타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나요? 와, 이게 천국이구나, 야.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야. 진짜 천국이 따로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어머니가 스쿠터도 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네. 바로 손으로 작동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네. 너무나 신세계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손을 움직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마음대로 가실 수가 맞습니다. 있고.
진짜 휠체어가 저희 어머니에겐 신세계 천국이 따로 네. 없습니다. 이 휠체어가 바로 이 북한 장애인 현실의 어떤 한 단면을 네. 결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네. 그다음에 용어는 또 어떤 사람들의 사고라든가 그 네. 단면을 또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예고요. 사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서 최근에도 이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2005년부터 거의 뭐 20년 동안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뭐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은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저 같은 뭐 인권 네네.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유엔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북한도 솔직히 조금 놀라긴 해요. 그래서 북한 정부도 이거를 계속 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도 정부가 어떻게 북한 인권에서 열심히 노력하는지를 보여주긴 해요. 근데 이게 현 상황과 너무 다른 거죠. 네, 그렇군요. 아까 뭐 그 열차 쉬어가면은 네. 북한의 이제 장애인들이 거기 이제 열차에 올라타가지고 물건 같은 네. 걸 팔고 이런 걸 생계 수단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게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보면은 이제 전력이 부족해서 기차가 가다가 이렇게 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사꾼들이 와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네. 실제 그 북한 모습이 그런 저는 거예요. 그 드라마 보고 진짜 충격을 받은 게요. 너무나 그 상황 똑같이 묘사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거기에 막 그 장사꾼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기차가 정전이 돼가지고. 네네. 그 당시에 거기에 또 장애인분들도 오거든요. 영예 군인 그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밥 같은 것도 팔고 다양한 음식거리 같은 것들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현 진짜 그 실체를 너무나 잘 보여준 드라마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한국에 오신 게 한 6, 7년 정도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좀 북한의 실상이 좀 바뀐 게 있지 않을까요? 저도 바뀌기를 정말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데요. 6년 전과 지금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진짜 지금도 제가 북한 인권에서 활동하잖아요. 네. 많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네네. 수집해도 그 상황과 더 열악해졌지 더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고. 아, 네, 정보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네, 계시는지요? 일단 지금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없잖아요. 네네. 대부분 그래 저는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유행으로. 그분들이 항상 가는 것이 첫 번째가 있는데요. DMZ거든요. 아, 그렇죠. 비무장지대 가시죠.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대부분의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북한과 남한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북한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DMZ를 갔던 후에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온 분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더 실감이 나고 믿음이 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어떻습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장애인들이 권리 보장을 위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잖아요. 네네네. 예. 북한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북한에선 진짜 이런 목소리 내는 것조차 너무 어려운데요. 네네.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도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 비판이나 뭐 솔직히 저희가 뭐 어떤 거를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은 저희는 시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시위할 수도 없고 이렇게 바로 시위 같은 거 하면은 바로 잡혀가거든요. 죽을 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장애인들이 그렇게 한마디도 내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예 권리에 대해서 말을 꺼낼 수조차 없습니다. 없는. 그러니까 북한 장애인 법보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한국의 장애인 권리도 아직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떻게 북한 장애인 인권까지 신경을 쓰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네. 예, 한국에서 이런 북한 장애인 인권 관련 활동하면서 뭐가 제일 좀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북한의 장애인분들이 한국에 오신 분들이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의 경험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어려워가지고 일단 오기가 어렵겠네요. 진짜. 탈북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활동하시면서 좀 뿌듯했던
예, 어떤 성과랄까? 네네. 그런 게 있다면요. 성과는 아직 이렇게 큰 거는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유엔에 가가지고 제너베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도 유엔이나 이런 세계에서 북한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체가 저는 좀 그래도 뿌듯함, 성과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출발 단계가 아닌가, 네, 시작 맞습니다.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에 정착한 지 이제 7년째인데 네. 한국에서의 생활 어때?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오늘 빨간색 모자를 얼마나 깜찍하게 쓰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겉모습만 보면 한국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예. 한국 생활 이제 적응 많이 됐죠. 아직도 적응 중이긴 한데 열심히. 어때요? 뭐가 제일 좀 신나고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입니까? 저는 지금 자체가 행복한데요.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 자주 만나서 좀 수다 떨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네, 친구들 만나서 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관 영화도 보고 또 다양하게 막 스케이트 타고 막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스케이트도 타고. 네,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대학생들은 만나면 뭐 사진도 막 찍으러. 맞아요. 인생 여컷도 찍고 막 그러거든요. 너 친한 친구들은 많이 있어요. 엄청 많지는 않은데, 네. 또 친구들이 네네. 우리 후심 씨의 좀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좀 알고 네네. 예, 궁금해하고 그렇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선뜻 그런 이게 좀 솔직히 보면은 또 마음 아픈 경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이렇게 물어보진 않지만은 네, 다가와주긴 해요. 이 친구들이 다가와 따뜻하게 막 네. 위로해주고 그러거든요. 네네. 되게 진짜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진짜. 미팅 이런 것도 하세요? 미팅도 해보긴 했는데 원래 대학생이면 미팅도 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네. 많이 해보긴 했어요. 저도 약간 대학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많잖아요. 특혜 같은 게. 그렇죠. 저는 그런 특혜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다면 할 수 없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사적인 질문이라서 궁금하기도 해요. 남자친구는 있는지 이런 것도 네. 사실 전 좀 궁금하고. 그럼요. 제가 지금 남자친구를 있는데요. 부모님도 아시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 친구가 한국 친구인데요. 저는 네. 북한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 제가 와서 나는 북한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진짜냐고. 근데 예. 솔직히 저희가 뭐 남북이 얼굴이 뭐 똑같잖아요. 그렇기 같은 때문에 민족인데요. 네. 예. 한민족이니까 별 다른 게 없어서 네.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냥 여느 대학생처럼 건강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부모님 두 분은 같이 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네, 건가요? 두 분 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아버지는 지하철 쪽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막 지하철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예. 어머니는 또 평범한 회사에서 또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어머니는 북한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직장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지금은 휠체어 타고 회사 다니고 막 지하철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는데요. 어머니한테는 정말 또 다른 의미의 세상이 열렸네요. 새로운 진짜 세상이. 새로운 신세계에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이 이제 북한을 떠난 후에 네. 한국에 와서 어떤 점이 내 인생에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일단 저희 어머니는 다닐 수 있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실제 타니까 진짜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요. 그게 네. 가장 크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가족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좋은 추억들, 가족들의 어떤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고, 이 고향 생각은 가끔 안 나세요? 지금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저의 고향은 해산시인데요. 여기, 해산? 네, 해산. 함경북도죠? 네, 저희 위에 있습니다. 바로 백두산. 네, 맞습니다. 바로 백두산 밑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도시가 백두산 밑에예요. 예. 날씨가 진짜 춥거든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진짜 눈보라가 막 윙윙 울고 있거든요. 눈보라가. 네, 그 눈보라가 진짜 윙윙 울고 오름판이 예. 깔려 있습니다. 기온은 몇 도까지 내려가요, 겨울에? 대부분 25도부터 영하 30도 사이에. 영하 25도에서 네. 영하 30도. 네, 너무 춥습니다. 한국의 겨울 추위는 그거 하시겠네요. 네, 끄떡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백두산 아랫자락 마을이니까 네. 어렸을 때 백두산에도 좀 올라가 보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가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요. 왜냐면 산이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희가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뭐 견학 같은 걸 해가지고 뭐 버스 같은 거를 타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제가 어린 시절에 네. 같이 갔다 왔는데요. 백두산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업고 백두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신데 어머니를 업고 네. 백두산 정상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돈독하기 때문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꽃피우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진짜 사랑이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사랑이 점점 더 활활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을 보시면은 사랑이랑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야, 아니 그래서 저는 네. 맹여심 씨가 이제 뭐 대학교 이제 4학년이지만 네. 여느 우리 대학생들하고 다르게 어떤 탈북을 했다는 건 어떤 죽음의 고비를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도 구김이 없이 너무 밝고 네. 맑아서 네. 어디에 원인이 있나 했더니 부모님이 그렇게 네. 서로 사랑하고 맞아요. 너무 화목하고. 네. 야, 백두산 정상을 어머니를 업고서는 아버지가 올라가실 정도면. 네. 진짜 사랑이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무엇이든 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저희 백두산이 제가 중국 쪽도 가봤거든요. 예, 예. 중국 쪽 가려면 그래도 버스를 타고 많이 올라가거든요. 백두산에. 중국은 그래도 많이 위에까지 뚫어놨죠, 네, 길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천지까지 올라가 그래서 쉬운데 북한 쪽은 너무 어렵거든요. 올라갈 때 버스 내려도 삭도를 타야 되거든요. 네. 삭도가 저희가 그 말하는 혹시 삭도가 뭔지 아시나요? 글쎄 말로만 들어봤지 제가 직접 삭도를 가보진 네, 않았어요. 그 케이블카라는 게 삭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그거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북한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래서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네, 있긴 있는데 케이블카 시설이 있는데 탈 수 없는 거예요. 전기가 없어서 네. 그냥 구경만 하고 그거는 네, 맞습니다. 걸어가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게 다 층계라 되어 있고 계단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진짜 계단이 너무 이게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야. 그게를 올라가서 천지까지 도달한 거죠. 네, 저희가 사진을 찍은 사진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이 서가지고 네. 저희 아빠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정말. 우리 진짜 그 맹효심 씨 때 가족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들어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북한에서 생활했던 얘기 또 탈북할 때 얘기도 너무 궁금한데 네. 벌써 시간이 다 돼서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와서 이제 가요들도 많이 듣고 그러죠. 네, 뭐 트로트나 발라드 다양하게 또 장르를 접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저희가 한 곡 들려드릴게요. 저는 네.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폴킴의 그 노래 되게 저도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데. 야,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딱 떠오르는데요. 그 노래 들으니까. 네. 네. 자,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들으면서 오늘 맹효심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8년에 아버지와 그리고 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탈북한 후에 북한 장애인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맹효심 씨였습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우와,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저는 이제 막 시험관 시술을 시작한 박희진이라고 합니다. 바로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들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약간 처음엔 부정적인 감정도 들었는데 실제로 병원 가보니까 제 또래 부부도 되게 많이 보여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내년 가을쯤에는 이제 건강한 아기 만나서 결혼기념일에는 셋이서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상상하고 있습니다. 배우 신현준입니다. 작고 소중한 아기를 맞이하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아기를 만나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소중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기다림의 시간. 어쩌면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 우리 미래. KBS가 함께합니다.